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메디브로의 약사 동생 이준경 약사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이들 물어보시는 내용이죠. 약사님, 피나스테리드, 두타스테리드, 미녹시딜 도대체 뭐부터 먹어야 하나요? 아니면 바르는 것만 쓰면 안 되나요? 제가 지금 탈모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어요. 언제부터 약 먹어야 되나요? 탈모약의 원리부터 효과 차이, 부작용에 대한 오해,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황금 조합까지 오늘 제가 싹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탈모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다들 유전이다, 스트레스다 이렇게 단편적으로만 알고 계셔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남성형 탈모의 핵심은 딱 두 가지 축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DHT라고 하는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인데요. 남성 호르몬의 강력한 형태입니다. 바로 이게 모근을 점점 쪼그라들게 만들어서 머리카락을 얇고 가늘게 만드는 주범이 되고요. 자, 두 번째는 모발 주기의 단축입니다. 이 모근으로 가는 영양이나 혈류의 공급이 떨어지면서 머리카락이 굵게 자랄 시간을 안 주고 그냥 툭툭 빠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탈모약의 목적도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첫 번째, DHT를 줄여서 빠지는 걸 막거나, 두 번째, 모근을 다시 깨워서 새로 나게 하거나, 바로 이 둘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탈모에 효과가 있다고 굉장히 유명한 약이죠. 사실 저도 10년 이상 복용하고 있는 약이기도 한데요. 이 약은 우리 몸속에 있는 5알파 환원효소 2형이라는 것을 차단합니다. 바로 이 효소가 테스토스테론을 탈모 주범인 DHT로 바꾸는 공장과 같은 녀석인데요. 이 피나스테리드가 이 공장의 문을 확실하게 닫아버리는 거죠. 결과적으로 머리를 빠지게 하는 이 DHT가 약 70% 정도 확 줄어들게 됩니다. 환자분들이 가장 먼저 느끼는 효과는 확실히 머리가 좀 덜 빠진다라는 건데요. 보통은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꾸준히 드시면 이 머리를 감을 때 빠지는 양이 줄어드는 게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약의 장점은 확실히 안전성이 오랫동안 검증이 되었고요. 하루에 하나만 먹으면 돼서 간편하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가격도 저렴하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물론 단점도 있죠. 다들 가장 크게 걱정하시는 성기능 부작용이 되겠는데 약 1%에서 3% 내외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복용 초기에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거나 약을 끊으면 회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발생하는 비율은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낮다는 점 강조드리고 싶네요. 네, 피나스테리드보다 무조건 좋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론적으로 보자면 한 단계 더 강한 약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약물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피나스테리드는 효소 2형만 막게 되는데 이 두타스테리드는 1형과 2형을 둘 다 막아버리거든요. 그러니까 DHT 차단 능력이 훨씬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피나스테리드가 약 70% 정도라면 두타스테리드의 이 억제 효과는 90% 이상에 떨어뜨릴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다면 언제 두타스테리드를 사용해야 할까요? 피나스테리드를 6개월 이상 먹었음에도 효과가 애매한 경우, 그리고 정순이나 M자 탈모가 너무 빠르게 진행될 때, 이미 탈모가 꽤 많이 진행되었을 때, 마지막으로 나는 부작용 걱정보다는 좀 더 확실한 효과를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이럴 때 두타스테리드가 확실한 대안이 됩니다. 다만 이 피나스테리드보다 부작용을 더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실제 발생률은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은 이 두 가지 약 모두 임산부나 감기 여성분들이 복용하시거나 만지시면 절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기형 유발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주의해 주시는 걸 강조드리고 싶네요. 네, 미녹시딜은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약이 방어약이라면 지금 말씀드리는 이 미녹시딜은 공격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들어 있는 모근한테 야, 너 좀 일어나서 일해 하고 깨우는 역할을 하는 건데요. 이 모근 주변 혈류를 확실하게 늘려줘서 영양분을 공급하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앞서 말한 두 가지 약 중 하나와 이 지금 말씀드리는 미녹시딜 조합을 가장 많이 추천드리고 있고요. 이 기전이 완전히 다르니까 같이 쓰면 확실히 시너지가 엄청납니다. 미녹시딜도 바르는 약이 있고 먹는 약이 있는데요. 먼저 바르는 미녹시딜의 경우에는 고민되는 부위에 집중적으로 타겟해서 효과를 줄 수 있고요. 먹는 미녹시딜의 경우에는 전신 혈류를 돌리니까 체감이 정말 빠릅니다. 털이 확 나는 느낌이 들겠죠? 하지만 부종이나 심박수증과 같은 심혈관계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서 이건 반드시 의사 선생님의 처방 하에 용량을 잘 조절해서 쓰셔야 합니다. 네,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나 머리가 좀 많이 빠지는데? 라고 생각이 들면 늦은 거고요. 나 숱이 좀 줄어 보이는데? 라고 할 때가 바로
골든타임입니다. 이 머리카락은 빠지고 나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는 지나야 우리 눈에 좀 비어 보인다 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탈모 의심이 간다, 바로 전문가와 상담을 시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더욱더 서둘러 주셔야겠고요. 그리고 얼마나 먹어야 하나요? 라고 물으신다면 답은 정말 간단합니다. 탈모는 평생 관리하는 질환입니다. 이 당뇨약이나 고혈압약처럼 탈모도 약을 끊으면 다시 원래 속도로 빠지기 시작합니다. 좀 억울하시겠지만 이 머리카락을 지키고 싶다면 꾸준함이 생명입니다. 물론 상태가 좋아지면 의사 선생님과 상의를 해서 약을 좀 줄이거나 조절하는 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작용과 자주 묻는 질문들 속 시원하게 답변해 드릴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100% 없다고는 못합니다. 하지만 실제 발생률은 1에서 3% 내외예요. 대부분은 약 먹고 초반 적응기에 잠깐 그렇거나 심리적인 영향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너무 인터넷 괴담에 휘둘리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아닙니다. 이건 쉐딩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이 약이 효과를 내면서 헌 머리카락을 밀어내고 새로운 머리카락이 올라오는 과정입니다. 오히려 긍정적인 신호니까 걱정하지 말고 계속 드시면 좋겠네요. 네, 가끔 알코올이 호르몬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과음으로 인한 수면 부족과 스트레스가 머리에 더 안 좋다는 겁니다. 이 약 때문만이 아니라 이 머리카락을 위해서는 술을 적당히 드시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네, 나이보다는 진행 속도가 중요합니다. 20대라도 탈모가 너무 빠르고 심하게 진행되었다라고 하면 두타스테리드를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안타깝지만 끊으면 모근을 깨우는 효과가 멈추니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평생 바르셔야겠죠? 아, 나는 어떤 약을 쓰고 어떻게 조합해야겠구나 라는 감이 좀 잡히셨나요? 결론은 듀얼 액션입니다. 이 먹는 약으로 빠지는 걸 방어하고 미녹시딜을 통해서 새로나게 모근을 공격해서 깨우는 것,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잡는 게 탈모 치료의 정석입니다. 탈모, 이제는 더 이상 겁낼 병은 아닙니다. 정확한 원리를 알고 꾸준히 관리하면 분명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알찬 건강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메디브로의 약사 동생 이준경 약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